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교육감 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본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도 어제 열렸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 논의는 갈 길이 멉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수 성향 예비후보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3선을 위한 정책 제시에 본격 나서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실적을 말할 수도 없고 긍정 지표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을 하고 또 해명을 하고 더 나은 대안도 제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맞서 보수 성향 예비후보 3명의 1차 단일화 정책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충북의 학력 저하 문제와 다양한 평가 도입, 자사고 설치 등에 대해선 의견이 비슷했지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김진균 예비후보는 다른 두 예비후보에게 학교 현장을 모른다고 공세에 나섰고 선생님들이 86%가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적극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허위 발언이라며 발끈한 두 예비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김 부분이 제안한 많은 내용을 보면 그거는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학교장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수학을 잘하거나 과학을 잘하거나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현 교육 과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새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조기 등판한 가운데 보수 성향 새 예비후보는 단일화 정책 토론회를 2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국민의힘 괴산군수 후보 공천 갈등이 잇단 탈당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성엽 후보가 송인선 후보의 전략 공천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함께 경선에서 탈락한 이준경 후보도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정성엽 괴산군수 예비후보가 100여 명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는 동일 지역 3번 낙선자로 경선 제외 대상임에도 중앙당이 송인원 후보를 오히려 전략 공천한 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당이 전략 공천의 사유로 험지론을 내세웠지만 괴산에서는 2년 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며 정치 신인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신과의 경선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러한 구태정치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만 믿고 오로지 새로운 괴산의 꿈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로써 괴산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차영, 국민의힘 송인원, 무소속 정성엽 후보까지 3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정성엽 후보와 함께 경선에서 탈락한 이준경 후보도 공천 결과에 불복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공천 갈등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 사태로 번지면서 괴산군수 선거는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승리 분위기를 이어갈 기회를 놓치고 다른 지역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저도 사실상 마이너스죠. 사실은 다 같이 갔으면 좋은데 안타깝죠. 저도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송인원 후보에게만 책임당원 명부가 전달된 경위를 두고 도당 관계자의 문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사무처가 사과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악화의 요를 걷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6일 지방선거 후보자 1차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송재봉, 한범덕, 허창원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청주시장 경선을 비롯해 충주시장과 보은군수, 옥천군수, 증평군수 경선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되고 충주 라선거구 기초의원 경선도 같은 기간 실시됩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씩이 반영되며 결과는 30일 오전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광표 단양군 의원이 경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단양군수 경선이 류환우 현 군수와 김문근 전 충북도 농정국장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도당에 경선 후보자 사퇴서를 전달했으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양군수 경선은 오는 29일에서 30일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치러지며 결과는 5월 1일 발표됩니다. 통합 청주시 2대 의회가 충북 청주FC 창단과 운영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충북의 프로축구 창단 이야기가 나온 지 12년 만의 결실인데요.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충북 청주FC 창단 운영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청주FC 운영을 지원하는 협약 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지원 여부와 방식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원안 가결입니다. 이로써 청주시는 매년 20억 원씩을 충북 청주FC의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창단지원금 10억 원에 이은 충북 청주FC에 대한 2차 지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협약안이 집행부에서 조인되면 매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억 원씩 모두 4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창단 첫 해에는 20억 원, 이후에는 25억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만약 조건을 어기면 그 비율만큼 지원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운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20억 원 이외의 별도 지원은 없을 것이라 밝혔고 충북 청주FC 측도 이 정도 지원이면 운영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할 때 FC에서 20억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시작된 충북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가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됐지만 충북 청주FC가 앞으로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의 자영업자 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데다 지속되는 영업 부진, 그리고 빠른 부채 증가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대표 상권인 성안길의 한 복합상가입니다. 수년 전부터 하나둘 빈 점포가 늘기 시작해 매장 대부분이 텅 빈 상태입니다. 성안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말 통계청 기준으로 31.4%에 달합니다. 상인회는 소규모 점포 5곳 중 한 곳은 공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채를 안고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금융 제재를 받는다든지 금리도 올라가고. 충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만 명에서 2만 명이나 급감해 연평균 4.0%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2.8배나 높습니다. 창업비용 1억 원 미만, 창업기간 6개월 미만이 70%에 달하는 생계형 간이 사업자의 높은 비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1인 사업장 등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영업이익도 전국 평균보다 15%나 낮은 데다 부채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자영업은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영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보다 부채 증가세가 빠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역 자영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과밀업종 해소 등 자영업 구조 개선과 맞춤형 대출 관리 등을 권고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가 물길 100리를 잇는 대규모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의림지에 1년 내내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해 관광 자원화하고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공급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고의 저수지이자 유서 깊은 명승지 의림지를 따라 올라가면 제2의림지 비룡담 저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량이 부족했던 비룡담 저수지가 만수위를 이루며 그림 같은 풍광을 선사합니다. 평창강으로부터 하루 10,000톤의 맑은 물을 끌어온 덕분입니다. 이제 구암정서부터 여기 비룡담까지 한 6.5km 저희가 500ml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사업은 끝났고 올해 이제 3월달에 시험 통수를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만에 여기 만수위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른바 물길 백리 관광 기반 조성 사업. 제천 장곡에서 취수한 원수를 고암정수장에서 1차 처리를 거쳐 깨끗한 수질로 재탄생된 물은 비룡담 저수지와 의림지를 거쳐 하소천과 장평천까지 흘러갑니다. 비룡담과 의림지의 수질 개선은 물론 1년 내내 만수위를 이루며 천혜의 아름다움을 뽐내게 됐습니다. 호수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지가 아니고 호수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기 싫어요. 이 물이 흘러 너른 의림지들에는 풍부한 농업용수도 제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비룡저수지에는 높이 5m, 길이 50m의 대형 워터스크린을 조성해 밤마다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용추폭포 야경 등과 연계해 제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가고 싶은 제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 365일 의림지는 물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좀 수량이 풍부한 또 여유 있는 그런 의림지 관광객들이 와서도 아름다운 의림지를 한껏 더 높일 수 있는. 물을 테마로 한 물길 백리 사업이 체류형 관광도시를 꿈꾸는 제천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올해 1분기 충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해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0.9% 증가하는 등 10대 수출 품목 중 플라스틱을 제외한 의약품과 2차 전지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친구의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수사당국이 단 한 차례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 국가가 나서 부실한 수사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송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 여학생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 A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제4회 포토원 사진회원전이 다음 달 1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창작 지원금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심천과 수암골 등 청주의 여러 명소의 야경을 담은 회원 40여 명의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